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우크라이나 키우 있지 않습니까? 수도 키우가 러시아로부터 대공습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공습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키우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파괴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습 규모를 이렇게 또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드론 656대를 발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사일 73발을 이제 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야간에 키우를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중에 한 33발의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을 했다라고 하네요. 73발 중에 33발 꽤 많이 이제 미사일이 목표물에 이제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떠한 인명 피해가 이렇게 또 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키이우에서는 최소 이제 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5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니프로에서는 어린이 2명을 포함을 해가지고 16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최소한 2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을 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심리전을 극대화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러시아가 키이우를 이제 공격을 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대피 경고를 내렸다라고 하네요. 키이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도 빨리 도망가라. 우리 조만간 이 공습을 이렇게 떨 것이다라고 경고를 계속 이렇게 뗐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습 비행 흉내를 이렇게 또 내면서 키이우 주민들을 심리적 피로감을 극대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키이우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며칠 동안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또 자거나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또 자거나 텐트를 이렇게 또 쳐가지고 밤을 지새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이렇게 또 쓴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르콘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8발이나 이렇게 또 쐈다라고 하네요. 새벽에 4발, 아침에 4발 이렇게 또 쏴가지고 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을 8발이나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미사일에는 핵무기 장착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이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격을 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를 소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한 것 같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보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대규모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10일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도 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대규모로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쏟아 부을 만큼 그만큼의 재고도 없고 생산력도 이제 부족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한번 잔뜩 쏘게 된다고 하면은 10일 동안은 재고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좀 이제 프로즌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최전선에는 드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측 모두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이동을 하다가 드론이 이제 감시를 이렇게 떠가지고 드론이 와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은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거의 전쟁은 소강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멀리서 공수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를 얼마 전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만나서 싸우는 것은 많이 줄었지만 멀리 장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뭐 드론 같은 거 이제 보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대규모 공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화요일이 바로 빅 프라이머리 이제 데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미국의 예비 선거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오는 11월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요번에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장 득표를 많이 받은 1위하고 2위가 본선에 진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예비 선거를 이렇게 또 해서 오는 11월 달에 누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2명으로 이렇게 또 나오는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게리맨더링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선거구 재확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또 돼가지고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50라고 해서 민주당 주도로 선거구가 재확정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공화당이 우세였던 그런 지역 5곳이 민주당 유세 지역으로 이제 바뀌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이었던 뭐 켄 칼버트 아니면은 한국 분이신 뭐 영킴 이러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제 치열하게 싸우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5명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로 바뀌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오와주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비 선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위하고 2위가 본선으로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원 선거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원의 과반수를 확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오와에서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나오도록 이제 노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이오와주뿐만이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제7 선거구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 현역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몬타나주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선거판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판이 이렇게 또 커져가지고 무소속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으면서 몬타나주에서도 이제 의원 선거들이 이제 치열하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오는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지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까봐야 합니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안 뽑힐 것 같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올런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분이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민권자가 25일 동안이나 이 아이스한테 붙잡혀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여가지고 그냥 이제 미국에서 편안하게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 여권을 안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체포가 되면서 나는 시민권자다 라고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일 동안이나 구금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메릴랜드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습이 히스패닉이다 보니까 붙잡혔다고요. 붙잡혀가지고 이 여성이 이제 변호인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메릴랜드 출생 증명서를 이제 냈다고 하고요. 나는 메릴랜드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입증을 하는 여러 서류들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스는 이거를 다 무시를 하고 25일 동안이나 이 여성을 구금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추방 절차를 이민국에서 밟고 있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 25일 뒤에 풀려났다고 하거든요. 그냥 풀려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정식으로 미국 패스포트를 발급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발급을 받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민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추방 절차도 모두 중단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메릴랜드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고요.
당연히 모습은 히스패닉이지만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25일 동안이나 구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방 절차까지 밟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패스포트를 이렇게 받으니까 그 추방 절차가 모두 다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일 뒤에 풀려난 다음에도 앵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전자 발찌까지 차에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은 히스패닉이다 보니까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 비난 같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 라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와 진짜 백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해도 붙잡힐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 너무나 부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를 이렇게 또 맡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자들도 소수 인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이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안타이 웨포니세이션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기금을 1.8 빌리언 달러나 이렇게 또 모으지 않았습니까? 18억 달러 규모나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 시절 때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이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일시 중단을 해라 라고 이제 법원의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기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IR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무 자료를 유출을 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 소송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소송을 취하를 하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주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이 펀드를 이렇게 또 조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과거 행정부로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남용을 당한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무소속 모든 사람들은 이 기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버지니아의 이제 연방 법원에서는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선 이 기금 조성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기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월 12일에 예비 신문이 열릴 때까지 이제 청구 처리나 자금 분배를 포함을 한 모든 기금 운영 그리고 뭐 설립 관련이 된 모든 조치가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소송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정치적 보복에 표적이 되었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기금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정치적 보복을 당한 사람들한테만 아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때 정치적 보복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 기금은 차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이거는 정치 기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러시 펀드이다 비자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송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이 펀드를 이렇게 또 만든 다음부터 뭐 민주당이건 간에 공화당이건 간에 양당에서 거센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기금을 영구히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지도부도 압박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화당의 존 튠이라고 하는 이제 상원 원내대표는 이민 당국 예산이 포함이 된 7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백악관 측에다가 기금을 이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기금을 스스로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압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제동이 이렇게 또 걸려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화당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금 자체를 철회를 할지 굉장히 고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슬러지 펀드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 비자금이죠. 네, 비자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다음부터 이제 미국의 출생 그 시민권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출생 시민권제를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일랜드랑 독일의 사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미국에 157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던 그 출생 시민권제를 그거를 이제 끝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법정 소송을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자동으로 이제 부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이거는 스투핏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경제학자나 사회학 연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출생 시민권 제도가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 그리고 이제 경제적 성공을 이어다 준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감소를 이렇게 또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라는 그런 사실이 연구에 의해 가지고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의 사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아일랜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이제 출생 시민권제를 폐지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일랜드에서 벌스 투리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원정 출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이 이제 과밀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아일랜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반이민 정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이제 출생 시민권제를 이제 폐지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 2005년 2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시민권제가 폐지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2달 뒤쯤에 어떠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단 몇 주 차이로 시민권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언니들은 다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좀 이제 늦게 태어나가지고 여권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18세가 돼서야 굉장히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18살에 귀화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출생 시민권제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여행도 못 갔대요. 여권이 없어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도입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독일은 이민자 자녀들을 통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이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부분적으로 이제 도입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8년 이상 독일에서 이제 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자녀한테 시민권을 주는 그런 출생 시민권제를 도입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한 뒤로부터 특히 이민 자녀들, 뭐 터키나 뭐 동유럽 출신들의 이민 자녀들을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러한 아이들의 이제 유치원 등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도 이제 굉장히 우수했고, 그리고 범죄율이 70%나 감소를 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범죄율이 70%나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독일어를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지역 사회에 빠르게 통합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민자들을 흡수를 이렇게 또 하고 동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생 시민권제를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 인도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제 다른 게 이 언더큐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불체자들은 영국은 그래도 어른이 된다고 하면은 합법적인 그런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더큐멘트가 돼가지고 성인이 된다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쭉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오와에서 끔찍한 참극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월요일 한 12시쯤에 경찰이 어떤 주택에서 총격을 입고 숨진 4명의 시신을 이렇게 또 발견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떠난 어떤 사람을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하고 이제 추적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용의자는 52세 윌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찾아냈다고 합니다. 찾아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또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용의자는 경찰이랑 대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다른 주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남성 한 명이 더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 내에서 숨진 남성 한 명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총 피해자는 6명이다 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용의자까지 포함을 하면은 7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남성이 사살을 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부 다 가족 구성원이다 라고 합니다. 뭐 친척 뭐 이렇게 다 가족 구성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가정 불화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용의자를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2명은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명은 교육청 직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하네요. 아, 진짜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제 12시쯤에 어떤 남성이 가정 불화로 인해 가지고 일가족 6명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또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참극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가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평화 협정이 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제 타결이 될 것으로도 이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지금 혼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란이 대화를 이제 미국이랑 끊었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레바논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승인을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이란은 이거는 휴전 협정을 깨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끊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유가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랑 뭐 인터뷰를 이렇게 했나 봐요. 호르무즈 협을 다시 재개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란이랑 그 MOU 양해각서를 아마 다음 주쯤에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또 내려가고, 어제는 오르가다가 좀 내려가고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타결이 될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이 타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더 해결해야 된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는 레바논 남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승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젠가 엊그저께 네타냐후한테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고성이 오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이 네타냐후한테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아니 너 나 아니었으면은 이 깜빵에 들어갔을 놈이 지금 이란이랑 평화협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라는 것을 승인을 해줬냐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어마무시하게 화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뉴스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쯤에 MOU 같은 거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막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를 한 지가 한 2달 지나지 않았나요? 굉장히 오래 지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전부 다 0.2% 정도
상승을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내리기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가 다시 살짝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주식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눈치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다음 주쯤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는 거, 그 MOU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가도 살짝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반도체 주들, IT 주들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마벨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6%에서 29% 정도, 거의 30%대까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벨이 넥스트 $1 트릴리언 기업이 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그런 이제 컴퓨팅에서 마벨의 커넥티비티가 이 기술이 필수적이다 평가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마벨 테크놀로지가 오늘 주식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휴렛 파커드 있지 않습니까? 휴렛 파커드도 지금 25%에서 이제 30%대까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됐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분기 매출이 거의 40%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 이후에 최대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역대급으로 이렇게 또 몰리면서 주가가 30%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알파벳은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80억 규모의 주식을 발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희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있지 않습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은 37%, 38% 정도 이제 폭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시장의 예상치 2배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간 가이드라인 역시 이제 올렸다. 라고 합니다. 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네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갑자기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프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메모리 가격 폭등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가격이 3월 달에만 80% 뭐 100% 정도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프로에서는 비용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색 파일링을 이제 통해 가지고 고프로가 재무 약정을 위반을 하거나 기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고요. 색 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도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그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해 보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시사를 이렇게 하면서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연준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고 하면 또 주식시장이 또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가는 지금 좀 혼조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란은 우리는 이제 미국이랑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쯤이면은 MOU를 체결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이든지 간에 듣고 싶어하는 말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고용시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지난 4월달 채용 공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잡 오프닝은 760만 건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지난달보다 한 73만 건 정도가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용 자체는 다소 둔화가 됐다라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니 고용 자체는 둔화가 됐는데 채용 공고는 굉장히 많다고요.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CEO 그렉 아벨 있지 않습니까? 그렉 아벨이 단 이틀 만에 168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본격적인 독자 행보를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만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뒀거든요. 2022년도부터 계속 현금을 쌓아뒀어. 현금을 이렇게 또 쌓아두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말이 많았거든요. 아니 현금만 쌓아두고 뭐 하는 거냐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렉 아벨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금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 만에 168억 달러를 지금 쓰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알파벳 구글에다가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알파벳 구글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80억 달러 규모의 지분 조달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100억 달러 규모의 사모 발행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주식을 인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기술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이제 많이 주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워렌 버핏의 그 스타일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알파벳에다가 100억 달러나 투자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5대 주식 보유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올라왔다 알파벳이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택 건설 업체 테일러 모리슨을 68억 달러의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고요. 알파벳에다가 1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 모리슨 68억 달러의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그렉 아벨이 이렇게 투자를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불만이 해소가 지금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어마무시한 현금을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쌓아두고 있다 라고 하네요. 대략 한 3,800억 달러 정도를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요. 3,800억 달러. 어마무시하게 현금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워렌 버핏의 이제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 그렉 아벨의 한 방을 이제 기다렸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좋게 이렇게 또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그렉 아벨이 한 방을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투자를 뭐 여기다가 뭐 100억 달러 하고 뭐 68억 달러 해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워렌 버핏은 very happy하다, is very happy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그렉 아벨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극찬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 테일러 모리슨을 68억 달러 주고 인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매끄럽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렉 아벨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테일러 모리슨을 인수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 개의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형적인 워렌 버핏 스타일로 굉장히 싸게 인수를 이렇게 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테일러 모리슨을 주당 72달러 50센트로 이제 매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인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에 따른다고 하면은 유형 자산 장부 가치의 0.9배에 달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싸게 기업을 이제 인수를 이렇게 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택 생태계 그 에코시스템에 강력한 시너지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주택이나 건설 자재는 벌써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벌써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조립식 주택 1위인 클레이튼 홈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재, 단열재, 페인트, 벽돌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일러 몰슨까지 인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5번째로 커다란 주택 건설 플랫폼이 지금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끼리 잘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요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현금 자산은 아직도 어마무시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3,974억 달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번에 68억 달러를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이렇게 인수를 이렇게 하면서 68억 달러를 썼다고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 2%에 불과하다. 2%도 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번에 워렌 버핏의 늘 없이 그렉 아벨이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됐는데 투자를 굉장히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굉장히 해피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 처음에 나오자마자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15만 달러를 주고 이 사이버 트럭을 이제 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만큼 후회되는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인 더그 데무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 이 사이버 트럭을 처음에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15만 달러를 지불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데무르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유튜버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총알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고차 감가는 막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 리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리콜을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후륜구동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 후륜구동 모델을 조용히 단종을 이렇게 하기 전까지 사이버 트럭은 173대만 판매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리콜을 이렇게 하면서 사이버 트럭 판매도 굉장히 적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이 말도 못하게 비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을 때 4만 달러에 팔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오고 보니까 너무나 비싸. 처음에 나왔을 때 15만 달러가 뭡니까? 4만 달러 팔기로 했다며. 그리고 지금도 파는 거를 보면은 7만 달러야. 7만 달러가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걸 누가 사겠냐고 4만 달러 생각을 하고 있다. 4만 달러, 5만 달러 생각을 하고 있다가 7만 달러 넘는 걸 누가 사겠냐고. 어쨌든 간에 사이버 트럭 완전히 개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게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못생겼더라고. 확실히 더 못생겨 보여. 지금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